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실시간 문자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 잊지 마시고 갖고 계신 종목들 궁금하신 점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를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도록 증시전략센터 100배 즐기기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소개될까요? 박미라 아나운서를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팁이라고 해서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어제는 투자의 고수로 불리는 전문가를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워런 버핏, 존 템플턴 등등. 오늘은 피터 린치 스페셜로 꾸며봤습니다. 앞으로 3회에 걸쳐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피터 린치 하면 월스트리트의 신화로 가장 유명한 투자자이기도 하죠. 하지만 워런 버핏 그리고 존 템플턴, 조지 소로스와 비교하면 조금 과소평가받기도 했는데요.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 발로 뛰는 투자입니다. 워런 버핏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자면 버핏은 직관력을 바탕으로 소수의 초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보유기간을 길게 가지는 반면 피터 린치는 좋은 기업의 주가가 낮아지기를 기다리기보다 새로운 투자 대상을 찾아서 언제나 새로운 기업을 찾곤 하는데요. 피터 린치의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캐디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플라잉 타이거라는 주가를 사기로 했습니다. 매수가가 $7였는데 2년 후에는 무려 $33를 돌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까요? 아니죠. 대학교 수업 시간에 항공산업이 앞으로 밝을 것이다라는 논문을 읽고 이 항공산업과 관련된 종목을 부지런히 연구한 끝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를 때 군수품을 나를 때 이 플라잉 타이거가 그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오르는 기업, 그런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래를 보고 투자 대안을 세워보는 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업종별 전망에 대한 궁금증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먼슬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죠. 1부 시간에 위클리 종목 배틀 시간이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거라면 먼슬리 종목 배틀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게 됩니다.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뒤 출연하시기 전날까지 종가 기준으로 배틀을 펼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재미를 위해서 배틀을 펼치는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하시고 싶으시다면 꼭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을 중기, 중장기 종목으로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비숍님께서는 KB오토시스 코스닥 내 상장돼 있는 종목을 들고 나오셨고요. 정영훈 과장님께서는 국내 1위 광고 대행사죠. 제1기획을 선택하셨습니다. 매수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비숍님의 KB오토시스부터 살펴보죠. 어제 대비해서 주가가 벌써 한 3%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8,650원 매수가 결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1기획 보겠습니다. 정영훈 과장님의 제1기획은 어제 장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13,5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매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간 자동차주가 오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쳤었는데요. KB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분이 반영이 되지는 못했던 기업입니다. 숨겨진 가치주라 발굴을 하신 건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예,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 숨겨진 가치주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숨겨진 가치주를 찾아야만 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 좀 드리면, 시장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제한을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는 자꾸 올라가고 견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종목별로 매매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정도로 빠지는 것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들에 대한 이제는
버린다라는 개념들이 시장에 알게 모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걸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걸 버리고 나면 그게 돈이 되면 뭘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이 된 걸 가지고 찾게 되면 이번에는 숨겨진 가치주들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예. 환율 이제 원화 강세라는 부분도 역시 자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회사들에 또 도움이 될 것이고요. 동사는 한국 베랄에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KB 오토시스인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바닥에서 하나도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런 거를 잘못 사면 또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현재 패턴은 쭉 빠져서요. 아래로 파격을 한번 만들어주고 또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는 사인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를 쥐고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시장이 뒤틀려도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에 대한 저항력이 강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조금 넓게 잡겠습니다. 워낙 가치 있는 회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7,400원 손절가 잡고요. 목표 가격은 10,000원 정도 잡고 이렇게 접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KB오토시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 바닥을 쥐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듯한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벌써 3%나 급등이 해 있는 상태인데요. 비숍님의 종목 흐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서 왜 제일기획을 선택을 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격대를 보니까요. 13,000원에서 13,500원 부분에서 오랫동안 힘을 좀 응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턴을 해볼 시점인가요? 일단은 그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 이익의 40% 정도를 항상 배당을 해왔던 고배당주의로서 올해 그 배당을 예상을 하는 게 989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만 받다라고 하더라도 한 7%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분들께서 성향이 여러분들이 다 틀리시긴 하겠지만은 이번엔 배당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지수가 상당히 높다. 하지만은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서 좀 안정적인 그 수익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그 배당주들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고 내년 초까지 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큰 자금을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자산에 크게 손해가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일단은 그 민영 미디어 랩이라고 하는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1위인 지금 제일기획이 광고 시장에서 한 1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 체제가 되면 한 30%까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아이폰하고 이제 태블릿 PC 측면에서 이제 애플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삼성전자가 해외 시장에 갤럭시 X하고 갤럭시 탭에 대한 공격적인 이제 그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고 수위가 아무래도 그 횟수라든지 건수들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광고를 대행을 하고 있는 제일기획 쪽에서 상당한 그 꾸준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10월 22일 날 영암에서 그랑프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스포츠로다가 가장 크게 되는 것들이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그다음에 이 그랑프리 대회인데요. 예. 이런 그 그랑프리 대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나라 이제 광고 그 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광고 시장에 가장 큰 그 1위 업체인 제일기획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8월 달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다가 9월 달에 이런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이 계속적으로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산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 13,5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서 그 연말 배당까지 받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동사가 14,000원대 그 고점을 뚫게 되는 그런 그 모멘텀이 될 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 우세가 들어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간에 한 달보다는 연말 그다음에 연초까지 봤을 때 적어도 16,000원 정도 선까지는 안정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자, 먼슬리 종목 배틀 정영훈 과장님의 제일 기회까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오늘 비숍님께서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에 KB 오토시스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8,65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주셨고요. 손절가 7,400원 제시를 하셨었죠. 자, 정영훈 과장님의 제일 기획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매수한 가격은 13,550원이었고요.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하셨습니다. 중장기 배틀이니만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꼭 목표가와 손절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스타 Q&A 시간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7546님께서 더존 비지온 상담을 요청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21,900원이시고요.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증권사들이 더존 비지온의 상승 이유를 몇 가지로 압축을 해뒀더라고요. 기존 사업인 전자 세금서 의무화만으로도 연평균 한 20% 정도의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하던데 앞으로 더존 비지온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비쇼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던데요. 예. 다소 부진한 거다라는 예측 때문에 잘 올라가던 주가 흐름이 또 꺾였습니다. 동사는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의 도입에 따른 수혜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회계 관련 소프트웨어의 뭐 천병이다, 대표주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적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추세 상승을 하던 중에 추세 상승 자체가 실적이란 부분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 혹은 또 실제로 안 좋고요.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빠졌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해 올라가게 되는 또 동의는 뭐냐면 4분기에는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뢰하신 분께서는 매수를 22,000원 부근에 사셨고요. 21,900원이니까 지금은 24,400원까지 빠졌는데 최근에 이 빠지게 된 이유는 동사가 여전히 추세 상승 중이고요. 시장이 알게 모르게 일정 부분의 투매 시세가 2, 3일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매 시세를 견디느라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잘 버티셨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로스컷 기준을 정하라 그러면 2만원 살짝 아래쪽인 19,800원 정도를 주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패턴은 로스컷까지 빠지기보다는 이제부터 상승을 꾸준히 이어갈 것인데 이전 고점이 25,000원을 넘는 상승을 아마 기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액은 26,000원쯤 잡으시고 가는데 기억하셔야 될 건 좀 N자형으로요. 계단을 밟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이니까 그리 급등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더 좀 비좀 받고요. 이번에는 정영훈 과장님께 리노공업을 상담 요청하겠습니다. 사신 분은 3956님이시고요. 15,100원에 60% 정도 비중이 다소 많으십니다. 매도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리노공업 역시 고배당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리노공업 하면은 그 따라붙는 수식어가 항상 저평가 우량주라는 그런 그 수식어가 따라붙는데요. IT 그 업종하고 틀리게 그 항상 그 고배당을 유지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고 뭐 배당의 성향을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8년도 EPS 1,468원에 600원을 배당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5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800원 수준의 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IT 주들하고는 좀 틀리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래소에 있는 배당주들하고의 그 주가 모양하고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2009년도 11월 달에 그 12월 달 한참 올랐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배당주로서 그 연말에 배당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던 그런 측면들이고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15,100원이었던 거로 봐가지고는 아마도 작년도나 아니면 5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10월 달 들으면서 그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중이 60%로다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배당 시즌이 돌아옴에 따라 가지고서 리노공업이 배당주로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수하셨던 15,100원 선 이상으로다 한 16,000원 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사의 가장 큰 주가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 잠재적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 지분 이외에 한국 밸류 투자 자산이라고 하는 기관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물량이 지금 12%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주가가 생각보다는 좀 못 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동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회사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한 단계 좀 레벨업 되는 그런 기회들이 종합주가지수 상승하고 더불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말까지 계속적으로도 보유를 하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매도 시점을 노리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말경에 한 16,000원 정도 부근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지고 계셨던 보유 비중이 60%도 많기 때문에 그런 비중들을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리노공업 봤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빨리빨리 많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좀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종목 영진약품부터 보겠습니다. 사신 분은 9855님이시고요. 1,700원에 사셨어요. 50%를 갖고 계신데 어찌해야 될지 캄캄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비숍님 좀 봐주세요. 네, 이거는 너무 많이 밀리셨고요. 또 비중도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답이라는 게 잘 나오지가 않는 그런 양상인데 회사 자체는 KTNG 계열사가 되겠고요. 주로 항생제나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합니다. 증자가 있었고요. 그 증자에 KTNG가 또 지분을 더 매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턴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용이 적자가 많고 여러 가지 있어도 부도가 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내용이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자본자기 상태를 보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상증자는 아마 받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1,700원의 매수가가 되시려면 현재는 880원이니까 지금 가격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1,700원까지 가는 건 참 요원한 일이 되겠고요. 이러다 보면 액션을 어떻게 취하시는 게 좋겠냐면 통상 지금은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비중이 합니다만 천상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마시고 시장이 조금 답답해졌을 때 동사가 이 1,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셨을 때는 약간의 모음 삼아서 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좀 감행하시고요. 매수 가격을 끌어 낮추신 다음에 손절폭을 줄이시고 1,100원이나 1,200원에서 팔고 나오시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현재 양상에서 그냥 바로 올라갈 거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옆으로 질질 끌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요. 800원 조금 위쪽까지 한번 급히 빠졌다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지 않겠나. 요거는 어차피 높은 가격에서 매수 가격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LG 하우시스를 보겠습니다. 사신 분은 5778님이시고요. 92,00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회사 내용이 알고 싶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 일단 좀 잘 사셨네요. 예, 수익이 나세요. 예. 지금 현재 수익 보유 중이신데요.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의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후행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거래소에 이제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그 후발주자로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3, 4월 달에 그 하락을 한 이후에 그 원형바닥 형태로다가 그 계속적으로다가 횡보를 하다가 9월달, 10월달에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하우시스 자체적으로다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멘텀보다는 거래소 건설주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서 뒤늦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다가 지금 3분기 이후 4분기까지 건설 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 추정치들이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LG 하우시스 동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다가 4분기까지 실적이 전망치가 상향이 되면서 11만 원대까지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는데 지금 동사를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서 약 10% 정도 되는 수익을 보고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거래소나 아니면 코스닥의 다른 종목들로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신에 그 11만 원대 도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미리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보유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계속적으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그 종목 자체로다, 회사 자체로다가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를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건설업종 전체의 그림에 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서 살펴보시면은 매매하시는데 크게 위험한 것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종목인데요. 한국선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한국선제를 매수하신 분은 4726님이시고요. 매수 가격이 2,500원, 비중이 30% 되십니다. 루비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불안하시겠어요? 일단 수익이 아주 조금 낮습니다. 예. 네. 뭐 이런 종목들 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건드시는데요. 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테마는 4대강, 해저 터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쭉 올라갔다가 지금 한참 빠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요. 위험한 거 알지만 이런 테마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을 위험성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액은 4,500원 정도까지 정하시고요. 윗부분에 3,000원만 뚫으면 4,500원까지 다이렉트로 달리게 되니까 매수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한다는 약속만 지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선제 봤고요. 이번에는 한전 KPS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KPS를 사신 분께서는 7만 원에 사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0466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너무 답답하다고 좀 풀어주세요 하셨어요. 예. 100% 다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그냥 한전 KPS의 주가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들어가셨던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회사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수급이라든지 차트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중 100%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좀 불안하시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3월 달에 올라왔을 때 상승 추세선을 깨면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 세 달 동안 횡보를 했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마찬가지로다가 10월 달 지금 지난주에 큰 음봉을 맞으면서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다가 지금 아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한전 KPS의 향후 주가 추이를 예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4, 5, 6월 달처럼 지금 6만 5천 원이나 6만 원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그 연말까지 계속적으로다가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비중 100%를 가지고서 그 기간 동안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0%에 대한 비중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도 줄이는 게 나머지 그 비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그 한전 KPS가 바로 당장 상승을 하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일부라도 매도를 하셔가지고서 중장기적인 그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사 자체로다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요. 휠라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한 가격은 7만 원이시고 비중은 적으세요. 한 10% 정도 갖고 계신데 대응 전략과 향후의 전망이 알고 싶습니다. 7911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불안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은 좀 보고 계시고 시장의 관심을 한껏 받으면서 공모가보다도 더 높은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을 했었죠. 비숍님 좀 살펴주세요. 네, 필라코리아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고요. 필라코리아가 이제 필라 본사를 인수를 하는 정도로 여러 가지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량한 회사가 새내기로 들어왔고요. 최근 새내기들의 어떤 유행이 뭐냐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을 안 하고 낮게 책정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받겠다라는 게 유행처럼 번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까닭은 7만 원 가격에서 지금 올라가니까 새내기들은 금방 꺾이니까 불안정하신 건데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오히려 지금 8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 말입니다. 10% 비중에서 한 10% 더 늘리셔야만 마땅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기 때문에 오늘 8만 원 막 넘으려고 합니다. 넘고 안착 시도가 있을 거고요. 그때 8만 원을 깨지 않는다면 추가로 10% 더 사셔서요. 목표가액은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10만 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휠라코리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좀 올랐는데요.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나 잡아볼까요? 라고요. 3327님께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정영훈 과장님께 넘겨드리죠. 예, 일단 차트를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그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오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첨예한 그런 그 매수와 매도의 그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 이제 IT 주식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전 세계 IT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설 종목들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이 메모리 그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뉴스는 아마도 뒤따라서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가격대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는 22,000원대의 지지를 보이면서 지금 24,000원대 지금 박스권에 새로운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게 되면 23,000원대 이 가격대 매수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다가 26,000원 정도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매도 가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만약 비중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보유를 하고서 내년 연초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23,000원대 부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그 매매는 성공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문자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하나88님께서 예쁘신 앵커님 하면서 현대이피 좀 봐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좀 이따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 제 권한으로 꼭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상담 요청하시면 잠시 뒤에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 그리고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죠.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